이어서 세 번째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씨무시얼 천부경 자연철학에 담긴 3일 원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사이먼 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이먼 킴입니다. 제가 아마 미국 생활을 30년 하다 보니 이름을 영어로 쓰다 보니 여기 사이먼 킴이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천부경을 여러 전문가님들이 강의하는 자리에 제가 한 자리에 끼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천부경을 접한 것은 아마 제가 소속돼 있는 로스앤젤레스 하늘연구소 거기에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좀 외람되게도 환단고기를 영역할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 부분에 관한 좀 쉬운 부분을 발췌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대한사랑 2호에 보면 이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쓴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무시일 천부경을 제가 가지고 나름 공부를 했고 여기 오신 분이나 지금 줌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천부경을 접하시고 싶은 분들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제 한 목소리를 더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철학이나 우리 고유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씩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그 처음 제 동기가 되는 것은 제가 얼씨무시얼 천부경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한테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얼씨무시얼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런 천부경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은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제가 대한사랑 2호에 발표한 그 글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고 저처럼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철학을 그러니까 학부에서 하고 대학원에서 하고 논문은 유학으로 율곡을 썼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또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평생 공부한 사람의 그 마음에 천부경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 상식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논하는 개념이나 명제를 봤을 때 천부경은 어떻게 이해될까? 그런 호기심에서 제가 조금씩 읽어왔던 것을 오늘 PPT와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저 첫 번째 보이시죠? 네, 여기도 보이고 우리는 이제 우시라 교수가 그런 걸 썼는데 중국에 말하자면 쉽게 해서 이사육발장으로 가는 이수분화가 아니고 삼수로 나가는 그런 독특한 우리를 어디라고 개념 정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겁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기원전에도 겹쳐지고 기원 후에도 겹쳐지는 중국과 한국의 각축장이에요. 말하자면 역사를 제대로 읽은 사람한테 눈에는 중국도 없고 한국도 없고 일본인도 없는 상태에서의 동북아시아, 말하자면 그때 동양에 대변하는 거니까 동양의 정치, 사상, 철학 모든 것은 사실
중원에 있는 하와족과 그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우리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배달민족이라고도 하고 이런 두 세력의 각축장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늘연구소에서 매마다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한 지가 24회째인데 그분들한테 지난 10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리가 기원 전 2000년도, 기원 후 2000년도 우리 동이족 후손들이 하와족 중국 그 후손들을 압도하는 역사였다. 왕조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대부분 저보다 그런데 지식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역사 25소라는 사설을 보면 대부분 그 왕조가 이쪽에서 시작된 왕조입니다. 요나라, 금나라, 뭐 원나라, 청나라 다 그렇죠. 하여튼 그 얘기는 격가지니까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 그 중원에 속한 문명이랑 그 이쪽에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선 내지는 고조선 내지는 그쪽의 문명의 원형이 다른데 그것이 뭘까 할 때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셋입니다. 셋. 삼일신고, 천부경에 나오는 천지인, 그 다음에 도형으로 나오는 원방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첫 장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면서 가장 단순하게 접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첫 도형을 그리라 하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죠. 거기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천부경의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뭐 천이삼, 지삼, 인이삼 모든 것에 이 삼각형의 어떤 도형이 우주의 시원 궁극적인 어떤 도형으로서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도 많겠지만 천인합일 혹은 천지인합일 이럴 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공간의 개념에서 가장 빨리 그려지는 게 삼각형이다. 그래서 제가 펜로즈 삼각형을 여길 예를 들었고 오늘 얘기되는 뭐 짤막한 시간에 40여 분의 얘기될 거는 왜 삼각형인가? 왜 삼각수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천지인을 다 담는 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우주, 자연을 다 담을 수 있는 존재이고 인식이고 그걸 표현하는 논리인가?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플라톤의 존재 도형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도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하며요. 왜냐하면 천부경을 심오하게 1년 평생 동안 100만 번을 외운 분도 저희 그 하늘연구소 그 국선도 하시는 그 우리 존경한 사범님도 계시고 천부경을 가지고 오묘한 많은 그런 진리를 펼치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인가 이 단군 천부경 공개 학술대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부경 관련 그 많은 그 자료와 책자가 뭐 수십 권이고 알려진 바에 하면 뭐 논문이 뭐 몇백 편이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그런 학구적이고 뭐 좀 현학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자제분이나 손주한테 어린아이들한테도 천부경이 이런 거다. 네가 뭐가 궁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손쉬운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부경을 논해서 같은 공통된 천부경에 관련된 커먼 뷰를 갖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하는 그런 경기 높은 세계도 있지만 이것을 많은 2세들한테 뭐 제동포들한테 또는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너희 조상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철학을 가졌는데 너도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앞으로 펼쳐지고 연역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좀 단계 이제 심오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라톤의 존재 도형을 그렸고 뭐 철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플라톤이 왜 존재 도형에 대해서 우주를 이렇게 기술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원소를 포용하는 여러 가지 뭐 불이 정사면체고 흙은 뭐 정육면체고
뭐 이런 그런 게 티마에우스라는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에 있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어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로 이렇게 맥각형을 했고 그 여러 각형들이 결국은 하나로 수렴되는데 그것이 12각형이라 그래요. 12각형이고 이게 대우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신이 창조한 대우주는 12면체라는 말을 합니다. 연상을 해보세요. 신이 창조한 대우주가 12면체 무슨 관련이 있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제가 계속해서 그 우리가 가진 삼일 철학의 원리랑 삼각형의 도형이랑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방각 천지인을 얘기하고 왼쪽에 있는 게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플라톤의 존재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빅뱅 이론이라고 아실지 모르지만 우주가 처음 출발하는 게 요만한 주먹만한 자몽 사이즈의 어떤 고밀도, 고압력,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온도에 뻥 터져가지고 여기 뭐 우리 천문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빅뱅이 시작돼서 우주가 시작됐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물질 세계가 시작되는 하나의 그 우주 시온의 얘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서 생각한 그런 세계의 시온은 물질 세계만의 시온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존재하는 자연 세계에 뭐가 있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물질 말고 생명이 있죠. 생명이 점차 진화를 했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생명에는 우리 인간처럼 정신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정신의 극치는 이성이죠. 철학자들이 다 그 이성을 가지고 사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존재 도형을 얘기할 때는 수리적으로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일시무시일이 됐든 얼시무시얼이 됐든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우주의 시원, 궁극적인 발상은 이 시대의 유물론적인 물질주의랑은 전혀 다르다. 그것이 저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태극도입니다. 주렴계 태극도설이고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성리학적 생명 우주관 그래야지 거기서 도덕이 도출되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 태계 성학 10도를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태계 선생이 그 그림을 10개를 해가지고 성학 10도를 만드시는 첫 페이지의 첫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태극도예요. 근데 자세히 저걸 읽어보면 물질이 처음 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처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대학원 시절까지는 율곡 철학을 했고 미국에 와서 저도 이제 한의학을 하면서 한의대에서 10여 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음양오행을 얘기할 수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필 오행인가? 오행은 오각형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얘기할 때는 뭐 페로몬이나 보손이나 음전자니 양성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생명을 얘기할 때는 그거 가지고는 잡히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 철학, 동양 철학에 하시는 그 원래 그분들이 잡았냐면 음양대대와 좀 어려운 말인데 음양대대와 오행상극입니다. 거기에 깔린 세계관은 물론 오운육기의 기화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좀 익숙한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사유의 원형이 플라톤이 생각하던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던 어떤 존재의 시작이나 그 구조에 맞아 궁극적인 걸 생각할 때는 이런 사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각형을 12면체, 정 12면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오각형 모습이 지금 여러분 보시죠? 예, 이쪽에 있네요. 보시죠?
이 오각형을 가지고 동양학 내지는 동양학의 생기관, 정기 세계관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먼저 소개한 삼일 철학, 삼일 원리라는 것은 천지인, 요즘 말로 하면 천문도 되고 지리도 되고 인간학도 되는데, 우리가 이 문명을 누리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학문이 총망라될 수 있는 그런 자연 배경입니다. 생태적 배경이 천지인이. 그걸 그 시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모든 숱한 학문으로 분화가 됐겠죠. 그런데 그 근거를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오각형의 동양학의 사측 연산이 나오고 음양대대가 나오고 삼일철학의 원리가 나오고,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고 그리다가 제가 오각형 그리니까 별이 있네, 별 안에 오각형이 있네, 그 안에 또 별,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세포나 장기나 모든 것에 몸 안에 있는 것, 이제 역계사에 보면 근치저물, 원치저신이라고 합니다. 거꾸로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근치저신, 원치저물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생명이 곧이어 나오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우주 말고, 우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뭐죠? 날 기르시니. 아버님이 날 낳았다는 말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게 말이 되나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버님의 그 한 세포가 어머님의 한 세포에 가서 자궁에서 착상해서 두 개가 분열이 돼서 9개월 만에 몇 개로 분열되는지 아세요? 몇십조 개로 분열돼요. 그 분열이 왜 일어나죠? 그거 생명의 신비예요. 그냥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불과 몇 개밖에 안 됐던 원소들이, 뭐 헬륨이든 뭐 탄소든 뭐 수소든, 엄청난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복제, 자기 언급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 우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그림을 제가 조금 이따 보내드릴 텐데, 그 원리의 기본에는 아까 말한 천진, 삼일철학이 있고 음양대대가 있고 오행생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프랙탈적인 원리로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성리학에서는 이일분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일분수를 정의천이나 주자가 주장하니까 뭐 우리 화담이나 율곡 같은 천재들, 율곡의 후학들은 기일분수도 얘기해요. 여기서 그 번거로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학의 생명정신의 세계 원리가 오각형의 속의 별 속의 오각형이 반복된다. 그래서 무한반복의 프랙탈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 신체현상, 뭐 심리현상, 감정현상. 그래서 이거를 서양 철학에서 어떻게 인간을 자아를 파악하고 심리의 세계를 보는가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왜냐? 서양 의학이나 서양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물질 환원주의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47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PPT가 47개인데, 그 이유는 고열가 당군까지 당군 할아버지 그분들이 47명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양오술에 5가지 뭐 명략이나 전복이나 의학이나 관상학이나 풍수에 깔려 있는 모든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오행 생극, 음양대대, 그 다음에 천진 삼일원리에 의해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철학과 공부하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혹한 그런 소피스트의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고르기아스의 삼명제라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진리는 없다. 진리가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시겠죠? 알아도 전할 수 없다예요. 근데 제가 동양학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좋아해서 평생 이렇게 책을 뒤적이고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소피스트 얘기는 서양 학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숱한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경전을 한 번 더 섭렵하고 넘어서 이렇게 삼일신고나 뭐 참전개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천부경을 보면 세상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체득할 수 있고 그 체득한 진리를 나눌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행 원리로 자연과 사물과 신형과 심지어는 정신, 감정까지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지금 뭐 별 효용 가치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요즘 선거철인데 아니면 입시철이나 잘 찾아가는 데가 있죠. 거기 가면 이런 걸 원리로 삼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아마 납득하실 거예요. 아직 먹혀 들어가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에 이 원리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이나 서양 학문의 논리로 보는 사람은 기가 없는데 무슨 한의학이 있냐, 음양오행 장꼬대 같이 마구잡이 임의적인 그 생각 가지고 무슨 학문이 성립이 되는데 그건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세계관이 자기들이 가진 것에 고착되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와 이런 세계관이 결국은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까 했을 때 삼일신고를 읽고 또는 삼일신고의 그 어떤 철학적 배경이 되는 천부경을 읽고 굉장히 감탄하고 또 안도했습니다. 사실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그 안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약간은 소외되고 약간은 좀 그 가치 부여가 모자란 우리 동양학이나 지금 얘기하는 뭐 이런 한의학이나 심지어는 명리학까지도 좀 더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그런 얘기고, 이제는 뭐 그 천지인 삼일원리나 음양이나 오행을 떠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한 순자라든가 훗날 왕양명도 저렇게 분류를 해요. 와이테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카테고리화하죠. 거기에 이제 맨 밑바닥에 기가 있고 물과 불은 기는 있지만 생명이 없고 또 초목은 생명은 있지만 지각이 없고 짐승은 지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반려견들이나 반려묘 좋아하면 정서도 교감이 되잖아요.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인간들보다 더 막 통하는 게 그런 반려견인데 정서도 있는데 의가 없다고 해요. 의라는 게 무슨 의리,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세계, 언어라든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로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태어나 자연 세계에 살지만 그 자연은 과학으로 얘기하면 인과율이 적용되는 물질 세계고 그것이 현상화된 모든 무생명이 있는 현상 세계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세계를 우리의 기술과 이성으로 정복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만든 인위 세계가 있어요. 이 건물도 이게 자연물은 아니잖아요. 예? 저기 저 서울에 가면 롯데 시그널 빌딩하고 100몇십 중짜리인데 그거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인간이 그런 세계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 인공으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가상 세계가 있어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지만 예전에 몇십 년만 해도 스마트폰 같은 거 생각도 못할 때 그거에 생각하면 지금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인류가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언스로 변했다고 해요. 포노, 스마트폰이에요.
그 정도로 그 세계, 지금 메타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세계도 만들고 뭐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인류가 그런 식으로 자연을 점점 확대해온 그게 우리의 문명의 역사죠. 그런데 저는 그 바탕에는 음양오행이나 우리 삼일 철학 원리가 반드시 계제돼야 인간이 가진 가치나 의미나 인간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런 것들이 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쪽 걸 가지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이쪽 계통으로 나가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물 분류를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논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까지는 아직도 생명이 기본이 된다, 소울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세계관이었어요. 그게 중세에 와서는 신과 인간이 격절되고, 근대에 와서 자연과학 시절에는 자연과 인간이 격절되고, 또 현대에 와서는 또 이렇게 자꾸 인간끼리 소외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문명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그냥 너무 현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거나 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수백억, 수십조의 세포 정신이 담겨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세포를 쪼갠 그보다 나노급의 어떤 물질계로 구성이 된 나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천부경 세계관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게 내 정신인가? 나의 편견인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런 걸 나를 자극을 주고 자각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물질은 아니죠? 여기 있는 탁자처럼 물질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훨씬 좀 이게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저는 형이상학이자 형이하학이자 모든 것에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오묘한 뭐가 있는데, 천에 대해서도 지에 대해서도 인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 삼에 대해서 온갖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부연해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나 실천 이성 비판을 평생의 작업으로 썼듯이 그런 일을 하실 앞으로 그 후학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도설이나 반야신경이나 아니면 뭐 숱한 사서상경이나 경전을 읽으면서 약간 더 헝그리 정신으로 발했던 그런 어떤 그런 좋은 경전이 천부경이고 삼일신고인데, 앞으로 여기 관심 가지신 분들이 계속 어떻게 이 대한사랑이나 상생방송에서 이걸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지 지켜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강의는 처음 해보는데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도 너무 편하고, 저쪽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옆에 이웃처럼 너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아집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비화하지 말고, 또는 이걸 외면하지도 말고,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걸 남기고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이런 일을 통해서 널리 펴고자 하는가, 그것을 자기가 가진 자아를 찾는 거나 본인이 가진 현실적인 현장에 있는 문제랑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 이거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삼일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그리 선인에서부터 뭐 유의자 선인으로 해서 저희가 그 천부경 환단고기를 읽어가면서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또 번역할 때 그 나오는 그 오묘한 말들을 이게 옮길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한자어에 대한 약간의 감각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지빌함삼, 회삼기일. 언제 한번 요기에 대해서도 요즘 구선생한테 가서 검색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구글.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가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 하나는, 혹시 저 아닌 분들이 다른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이 서양 철학에서 우리가 가진 동양의 어떤 그런 유기체 세계관이나 지금 말씀드린 정신이나 생명이 개입된 자연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철학자가 화이트헤드예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에 저렇게 존재의 가장 보편자의 보편이 무엇이냐 하면 창조성이고 하나고 다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를 저는 여기 그 책에 그 천부경 처음 글을 쓸 때 천부경에 나오는 그 1, 2, 3의 원리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나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뭔가의 궁극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회의 극한에 가서 부딪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천부경이나 화이트헤드나 같았다. 그게 제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부경을 다방면으로 연구 공부하면서 이걸 수행경전으로 삼아서 쓴 분의 책을 한 권 발굴하고, 그 저자가 마침에 LA에 계셔서 매주 모여서 선인도 수련도 하고, 왜 홍익인간이 왜 나오지? 제세여호와가 뭐지? 왜 우리가 이런 일신강충 성통광명의 그런 세계관이, 물론 그 얘기가 6,000년 전에 나왔다 해도 좋고 뭐 60년 전에 나왔다 해도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홍상한이라는 책에는 공자순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사마천 이전의 사람이 천부경에 관련된 책을 편집했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99% 위서라고들 하죠. 뭐 하긴 환단곡에 대한 위서설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고 어떤 철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증을 하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제세이화를 번역하면서 늘 제가 모시던 이사장님인데, 사우스밸리 대학 한월연구소를 만드시고 저를 10여 년 후원해 주신 분인데, 이화 세계는 뭐냐? 사람들이 다 리즈너블하게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역지사지할 수 있고, 나만 갑이고 나만 옳고 나는 센 놈이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통하고,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구현하고 싶었던 제세위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이루어진 게 홍익인간들이 사는 동네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 세계관이 있고 이기론이 있고 뭐 내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는 거는 좀 더 저설이나 논문을 통해서 또 접촉하기로 하고, 이제 물질 환원론 자연주의 세계관을 생명 정신이 깃든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되는 책이 바로 삼일신구 천부경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경이나 황제내경이나 그 회남자라든가 선진인 무렵 아니면 한나라 초창기 그 무렵에 형성된 온갖 그 음양가도 그렇고 그런 세계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관에 다 가깝습니다. 좀 세계관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세계관은 내가 지금 감촉하고 오감으로 감촉하고 또 지각하고 생각하고 뭐 먹고 마시고 화내고 뭐 사랑하고 뭐 싸우고, 이거 다 이 하나의 세계인데, 지금은 뭐 핵무기가 최고인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뭐 힘들어도 의미 있고 소중하고 이런 그런 소박한 마음의 세계관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세계관은 뭐 다 각자 나름이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공통된 세계관은 이런 거였어요. 환단거기 보면 중국 쪽에서 세금을 10분의 1 먹이고 5분의 1 먹이면 우리는 20분의 1, 백성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올라오면 40분의 1로 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을 왕조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불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다 담겨 있어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에서 세바스찬 승이라는 그 아주 탁월한 2세 미국 학자가 한국인이세요. 테드닷컴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현대 과학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은 어디서 왔나? 생명 있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나? 사유할 수 있는 물질은 어디서 생겼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 과학적 세계관, 과학 철학의 세계관, 그게 다예요. 그걸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적어봤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네요. 얼씨무시얼. 북한 분이 한 분 이제 우리 한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분한테 어떻게 우연히 자기들은 자랄 때 한경북도 저 오지 사람인데 천부경을 외우고 자랐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천부경을 말하자면 북쪽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이 왜 저런 걸 배우지?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좀 어색해. 왜 얼씨무시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요. 숫자도 비슷하고 내용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얼이라는 거는 일이 하나고 요 컵 하나 이런 거 하나 분리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연결고리는 물질로 하면 하나하나인데 얼로 하면 한얼이 되는 거예요. 한얼이 뭐냐면 한이란 말에는 일다 중동 혹이라 그래서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이 한복, 한옥, 한식, 한류 쭉 나오는데 이 한이라는 말이 나 하나이기도 하지만 전체이기도 해요. 그런 얼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무시얼보다 얼시무시얼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 천부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하나의 좋은 직각이라 그래요. 그걸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한 거고, 그 친구가 보내온 이메일까지 저기 있네요. 그리고 요 얘기만 하면, 이런 인간의 생명이 어디 왔냐, 의식이 어디서 왔냐는 이론들이 많은데, 특히 저기 슈퍼비니언스 테오리는 김재곤이라는 탁월한 학자가 미국 철학회 회장 정도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개발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에 몸과 의식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병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실지도 모르는데 창발론이라는 거는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떤 전체 집합으로 갈 때마다 더해지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걸 창발론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하는데, 저는 그냥 얼씨무시얼이다. 우주 창조에 벌써 이미 생명과 우리 인간이 됐든 누가 됐든 얼과 혼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냈고, 여기 이제 번세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뇌신경학에서 그렇고, 영추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황제 내경에 나오는 영추입니다. 영의 지돌이, 우리가 문에 이렇게 문 열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추라고 하는데, 지돌이, 그게 우리 사람의 몸 안에, 그러니까 혼백, 의지심, 사려지, 그 안에 다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겠죠. 몸 밖에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식물인간은 또 그런 게 없을 수 있으니까 몸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들이 충분히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심편에 나오는 지금 얘기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나오는 그 어휘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한자 문화권이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가졌던 우리 사상이기 때문에 일치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근치저신할 때 내 몸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긴데 그 기가 어떻게 해서 사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가에 대한 모든 이론이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도 지도리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언급한 그 화이트헤드는 물질극과 정신극을 얘기해요. 그 하나지, 물질이 따르고 정신이 따르고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음양 이론으로 가면 양 중에 양은 정신이고 중에 음은 신체인데, 신체 안에도 중에 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에서도 양 중에 음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이렇게 위계질서로 있는 거죠. 그걸 종합하는 게 아까 얘기한 영추라는 지도리가 있는 거죠. 좀 평이하게 보통 강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늘 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이 철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이라는 거 있고,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물질 하나니 아닌 유기체관을 갖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정 철학일 수도 있고 또는 한의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저기에 대한 답은 뭐 학자들이 내릴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일상 경험에서 어떤 것이 나의 내 구성 성분의 모습인가를 아시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페르미온 보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는 페르미온과 보존의 상호작용의 결합체다. 보존은 힘매개니까 양해라고 할 수 있고, 페르미온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되면 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우연히 스핀하는데 그 움직이는 게 자연수로 스핀하고 분수로 스핀한다, 이런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1 신고에 나오는 그 성명정, 뭐 그런 심기신 감식촉의 그런 삼각의 마지막을 이루는 정과 신과 촉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있는 세포나 오장육부나 우리가 감지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감각하고 맛을 느끼고 사람한테 성을 내고 뭐 서로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연역해낼 수 있는 이론들이 다 그 근거가 돼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진리도로가 해서 정리되어 있죠. 그게 다 논리가 3입니다. 삼진도 그렇고 삼망도 그렇고 삼도도 그렇고 감식촉도 그렇고. 저기 감이라는 거는 희노, 애노, 탐염, 감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식이라는 건 우리가 숨쉬는 자연 대상 세계고, 풍한서습 조열, 날이 덥고 춥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촉이죠. 성색, 침이, 음조,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일신강충 그 광명을 얻어서 홍익인간으로 가는 길까지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한 이론적인 뭐 자연의 삼일 원리니 뭐 음양대대니 뭐 이런 걸 넘어서는 뭔가 수행론이 있어요. 수련,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조상들의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자연과학이니 뭐 철학이니 그런 거는 버려두고라도 이런 수행 경전으로서의 삼일신고를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하면 그냥 내 몸 자체가 이 천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이 저기 담겨 있고, 그리고 뭐 표현을 달리하면
저기 그림의 끝에쯤에 사람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주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왜? 이 안에 여러분들의 몸의 요소에는 우주 시온의 요소가 몸 안에 들어있어요. 제 이론에 의하면 어뢰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대강 얘기했고, 이건 실제 태양의 그걸 초단파 현상 그 사진 찍은 거랍니다. 생명이라는 게 결국은 광명 세계를 내 안에서 신명으로 거듭나는 게 생명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수련을 한 그 고고 유물이 홍산문화 우왕기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원방각 3세 도형을 홍산문화 옥기로 구현한 겁니다. 이거는 우시라 교수가 늘 목에 차고 다니는 그 보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석 유영모 선생 말에 의하면 몸난데 그것이 잘 갖춰진 제나이지만 언젠가 죽어서 흩어지면 얼라로 간다. 그 말이 내가 살아있을 땐 낱개의 하나의 어리지만 우주로 이렇게 확산돼서 언젠간 하늘로 가니까 시작도 얼씨무시얼이고 끝도 얼씨무리엇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가치 있는 이런 철학과 그 숱한 경전을 우리들이 열심히 100만 번 아니라도 한 10,000번쯤 외우고 널리 알리고 대한사랑이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우리만의 고유한 세계관이 K-한류를 타고 K-히스토리, K-필라소피 그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사이먼 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